아직도 또 중요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오, 해병대 나왔네요. 오스프리하고 착륙. 미국의 LK K1 전차. 하여튼 뭐 하늘 뭐 다 나오네요. 땅, 뭐 바다. 자, 최근 미군 SNS에 자주 등장한 핫한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미 구축함 구정훈련, 한미 특수부대 강화 침투 훈련 등등 한미가 함께하는 연합훈련 등을 미군이 아주 가감없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가감없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즐겁긴 한데요. 특히 올해 역대급 전력이 동원된 한미 연합훈련의 내용과 그 이유 오늘 본게임2에서 낱낱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고는 역시 항모인데 항모 중에서 이번엔 핵항모 니미츠가 입항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3월 28일에 우리 미국의 항공모함, 특히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웬만한 국가 공군력에 맞먹는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강력한 전력을 가진 핵 추진 항모, 이 막강한 항공 전력을 가진 니미츠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는데요. 근데 미국이 사실은 항모가 있는데 다 원자력 추진 항모입니다. 11척을 운용을 하는데 그중에 10척이 같은 급이에요. 같은 클래스. 근데 그 넘버원 1번 함이 뭐냐? 니미츠예요. 그렇죠. 그 1번이에요. 1번 함이기 때문에 이제 니미츠 급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나머지 하나가 그보다 좀 더 큰 강화된 이제 제너럴드 포드 급인데 여간 그래서 니미츠함이 그야말로 이제 플래그십 비슷하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배인데 이게 이제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요. 그 하루 전날에 북한이 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었는데 이때 니미츠 항모를 포함한 제11 항모 감습단이 제주도 공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연합 대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항모가 함재기가 많죠. 적을 때는 70대 수준에서 많을 때는 95대까지도 쓰는데 이 사진은 특히 함재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주기돼 있는 일부러 좀 올려놓은 거죠, 꽉 채워. 이제 그런 전력과시 이제 그런 것으로 보여주고요. 여기에 지금 주기돼 있는 것만 해도 한 70여 대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축구장 보통 3개 크기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높이는 이제 거의 한 70m. 70여 미터이기 때문에 23층 높이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함재기가 보면 FA-18EF 슈퍼 호넷인데요. 이거 등이 이제 가판에서 5초 내에 이륙을 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핵 추진이기 때문에 원자로 2기를 쓰는데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20년간 쉬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인간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길이 한 3개월 정도, 아주 길면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나갔다 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원자력 엔진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지난 1일, 4월 1일 만우절 날에 그 부산 시민들을 초청해서 배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만우절 거짓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실제 얘기입니다. 안 가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안 가서 분명 있죠. 장난이겠지. 항모를 보여주겠어 우리한테. 진짜로 공개 행사를 했다. 혹시 이렇게 갔다 오신 어떤 직접 갔다 오셨던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SNS에서 미군이 그 한미 훈련 이렇게 공개할 정도 되는 거기에 나오는 그 무기, 그 아이템들은 사실 엄청난 것들이겠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니미츠도 좀 와 있고 하니까 특히 이제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제 니미츠의 그 국내 입항이나 연합훈련도 좀 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자 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특히 이제 미군이 이 한미 연합훈련 모습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를 그냥 이래도 괜찮은가 싶을 정도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볼거리가 많아졌고요. 미 공군은 이제 B-1B 랜서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을 지금 알렸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또 주한미군 8군 사령부는 이제 부대고가 이제 퍼시픽 빅터스거든요. 태평양의 승리자 뭐 이런 거죠. 예. 퍼시픽 빅터스와 함께 그 패트리엇 발사대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고요. 핵투3 다 이제 네,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특히 태평양주도 미 육군이 공개한 사진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 이게 이제 보병 2사단 병사들이 사용하는 RQ-11B 레이븐이라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육군 과학화 전투 훈련에서 상대팀의 관제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무인 항공기 시스템이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다 보여주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예. 비완비 레슨부터 시작해서 이 보병이 집어던질 수 있는 무인 항공 시스템까지 뭐 대단한데 아무튼 이게 뭐 놓고 가는 건 아니고 한미 연합훈련 때문에 그냥 온 거죠 한국에.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 연합훈련이 주목받았던 거는 아시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그러한 미북 간의 합의 때문에 이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외기동훈련 같은 경우도 대대급 이하로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 세게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작심하고 이제 양국이 같이 훈련한 거예요. 그래서 명칭은 이제 자유방패, 프리덤 실드, 약어로 이제 FS. 로 이제 표기를 하는데 이게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됐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연합훈련 하면 한 5, 6일 단위로 끊어서 중간에 이제 한 2주 가까이 하다 보면 주말이 끼잖아요. 그쵸. 그러면 주말엔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이어가는 이런 형태로 됐죠. 그리고 그 작전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 대규모 연합훈련이 대규모 북한의 남침을 전제로 한 상정한 훈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저기 공격해온 북한이 공격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죠. 예. 방어. 그게 이제 일부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미연합군이 밀고 올라가는 반격. 이게 이제 2부. 이렇게 1부, 2부 나뉘어서 있고 중간에 주말에 쉬었는데 이번엔 특징이 11일간 논스톱으로 했다. 그러니까 11일 밤을 그냥 꼬박 샌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교대는 했는데 휴일 없이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 계속 실시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1, 2부 안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어는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격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 작전 계획상 마지막 단계는 평양 근처까지 밀고 올라가서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거기서 이제 그 치안주의 작전 통용해서 이제 군정을 실시하는 건데 그 단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 근처까지 올라갔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북한 안정화 작전하고 뭐 이런 거를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그게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대충 뭐 했다 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전에는 그 독수리 연습이라고 야기동 훈련은 그렇게 이제 별도로 해서 이제 이어서 이제 크게 했는데 이번에는 워리어 실드라고 전사의 방패라고 그래서 야외교동 훈련 20여 개를 분야별로 그냥 몰아가지고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지난 5년간의 훈련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예. 쉬지도 않고 10일을 연속하고 예. 그 뭐 평양 근처까지 가서 뭐 치안 유지 뭐 이런 훈련 이렇게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일정 같은 게 바뀐 게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뭔가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북한의 도발이 뭐 분명히 고도화되고 뭐 이런 것도 핵위협이 커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좀 더 실전적인 훈련을 하자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 뭐 사흘은 물론 사흘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가까이 뭐 잠 못 자고 싸워야 될 경우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일 보고 쉬진 않죠. 뭐 전쟁이 전쟁이 뭐 토일 일을 있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상정해서 좀 더 실전적으로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달리 좀 실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대급 전력 전개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다양한 한미 연합 훈련들. 자, 오늘 뭐 차차 이렇게 짚어볼 텐데 가장 눈에 띄는 훈련이 일단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1990년대부터 시행해온 연례 훈련 중에 티크 나이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의 그 특전사 육군 특수작전사령부하고 주한미 특수전사령부, 주한미 특전사겠죠? 그래도 처음 들어보는 거죠. 특수자가 들어가니까 저는 제일 티크 그러니까 나이프. 예. 말 그대로 한미 연합 이제 특수작전 훈련인데요.
자유의 방패 말씀하신 자유의 방패의 야외 기동 훈련의 일환으로 올 2월부터 3월까지 5주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늘 하던 거지만 오랫동안 민감한 작전 내용 때문에 그동안 이제 비공개로 진행을 했던 거죠. 예. 그러다 올해는 또 이례적으로 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모습이고요. 얼굴 가려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특수부대 중에도 이제 미군 같은 경우는 티어 1, 뭐 2 나뉘고 그러는데 네. 우리 뭐 전에도 다뤘던 델타 포스나 네이비 실 팀 6 식스 뭐, 대북으로 예. 이런 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최정예 1급 특수부대 이제 그런 경우는 미국도 얼굴을 가립니다. 미군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델타 포스나 대북으로나 뭐 그런 나중에 특수부대원들이 아닌가. 그렇군요. 예. 한국 육군 특전사고요. 그다음에 해군의 UDT-실 그리고 공군 공정통제사. 우리 한번 다뤘었죠. 공정통제사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 등이 이제 총 출동을 했고요. 특수부대가 항공 지원을 받아서 적진 내부로 침투하는 특수전 숙달을 위해서 실전적 공중대 지상 다영역 훈련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근접 항공 지원, 항공 관제, 인도주의 위기 대응, 그리고 인질 구조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아까 이제 얘기 나왔지만 특수부대가 침투해서 적 수뇌부를 제거하는 그런 작전도 사실은 이 훈련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건 좀 적당히 감추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도 같은데 정말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아주 세게 공개한 것 같아요. 더 이거 다른 예년보다 더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부에서 강대강 대결이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북한이 사실 원인 제공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럼 그렇죠. 예, 북한이 이제 화성 17형 괴물 우리 전에 들었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도 계속 지금 쏘고 있죠. 그리고 또 그뿐 아니고 KN-23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쏘는데 그냥 쏘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뭘 주장하냐면 우리가 모의 핵 공중 폭발 시험을 했다. 그래서 뭐 KN-23 같은 경우는 지상 800m에서 네. 폭발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략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도 잠수함에서 처음으로 시험 발사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이거를 공중 500m에서 폭발시켰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보면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고 실제로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복 투하하지 않았습니까? 지상에서 바로 터지는 것보다는 일정 고도에서 터지는 게 더 넓은 지역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공중 폭발을 시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제로 우리가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남한에서 남한 항공에서 이렇게 터뜨릴 수 있어. 그거 보여주는. 그다음에 위협하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화산 30일이라고 불리는 이 전술핵 탄두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예. 이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작아요. 직경이 40에서 5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600mm 초대형 방사포나 아니면 전략 순항 미사일이나 이런 데까지는 핵탄두를 달 수 없을 거다. 왜? 너무 직경이 작아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었는데 군에서도 그렇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게 사실이면 다 달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러한 순항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는 물론이고 그보다 작은 신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또 이제 북한이 이제 최근에 공개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 북한판 포세이돈이라는 걸 공개했는데 우리 전에 이제 러시아의 그 괴물 무기로 포세이돈을 소개했죠. 핵탄두를 장착한 핵추진 수종 드론. 일설에는 위력이 100메가톤에 달해서 다른다고 그러는데 100메가톤이면 뭐 이론상 500m 높이 쓰나미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모방한 비슷한 일종의 핵거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칭을 헤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헤일이 뭐 이제 우리 군에서는 좀 과장됐고 조작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는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냐. 왜 북한이 그동안 공개했건 중에 껍데기 아닌가 했는데 실제로 드러난 경우 많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혀 근거 없이 뭐 과장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렇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실제 또 북한이 그런 도발 수위들도 표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우리 한미 간의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그 티크나이프 훈련 공개 그 영상 또는 사진에서 항공기도 막 여러 개가 나왔었죠? 네네. 예.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항공 타격 자산이자 특수작전기인 예. AC-130J 고스트라이더라고 이렇게 J가 붙죠. 이 녀석이죠.
제이? 예. 얘가 이제 최초로 지금 한반도의 전기에서 이 티크나이프 훈련에 참가를 한 건데요. 아, 최초예요? 네. 오.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군산 앞바다 직도 사격장에서 가상 적지휘부 실사격 훈련을 했죠. 예. 만피트 상공에서 30mm 기관포, 105mm 국사포 뿐만 아니고 AGM-114 헬파이어, 그리고 AGM-176 그리핀, 그리고 GBU-39 SDB 같은 정밀 유도 무기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훈련을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한 예. 건데, 그야말로 백발백중입니다. 지금 맞은 거 아닙니까? 이 바위에 떨어뜨려야 되는 건데. 이런 영상이 이제 다 공개가 됐고, 예. 백발백중하는 것도 다 공개가 됐고, 와, 진짜 명중이네요. 그 십자가에 딱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낮은 데서 쏜 게 아니고 예. 만피트니까 3km 상공에 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벽한 엄청나게 정밀한 그런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이게 또 건심의 꽃이죠, 이게. 사실 기관포 쏘는 게 옆으로 돌면서 이게. 게임을 할 때도 건심을 기관포 쏠 때 제일 재밌긴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30mm 포를 연속으로 쏘고 있는. 아, 이거 거예요. 30. 네. 오. 이런 이제 가공할 위력을 처음 우리나라 와서 선보였고, 예. 이렇게 다 공개를 했고,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 특전사가 가상적진에 침투를 해서 AC-130J 화력 유도 임무를 맡아서 실사격 훈련을 지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AC-130이 그 뒤에 끝 뭐 그렇게 숫자 달라지면서 알파벳 달라지면서 여러 버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데 J는 뭡니까? J는 좀 낯설긴 한데요. 그러니까 AC-130J는 이제 AC-130 중에 최신형 버전이고, 예. 그래서 전에도 이제 AC-130 자체가 구형 버전이 우리나라에 온 적은 있는데 J 버전은 이번에 처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C-130은 이제 미군에도 약 40대만 운용 중인 투쿠드 작전 화력 지원기 중 이제 레어 아이템이죠. 그래서 이제 첨단 항법 장비, 그다음에 은밀한 침투. 그러니까 이게 야간 악천후에도 적진에 침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이제 항공 전자 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비싸요. 옛날에 그냥 포만 쐈는데 이제는 헬파이어도 레이저 유도죠. 예. 그다음에 SDB 있는 GPS, INS 유도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해서 타격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유도 장비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된 게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 보셨지만 헬파이어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적 전차 때려잡는 거지만 벙커라든지 건물 파괴용 열압력 탄두가 장착된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다음에 SDB는 아까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는데 뭐 가는 펜처럼 생겨가지고 예. 이게 근데 보기보다 엄청 멀리 나가요. 최대한 110km를 110km요?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그 글라이더 날개가 이렇게 긴 날개가 달려 있어서 이제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상당히 멀리 이제 날아갈 수 있고 강화 콘크리트도 1.2m를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AC-130은 단순히 옛날에 뭐 30mm, 105mm 포 이런 것만 있었으면 좀 이제 제한이 될 텐데 이제는 각종 미사일까지 장착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준 전략 자산급 이러한 타격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원래는 이제 건십 아닙니까? 하늘의 전함인데 하늘의 네. 포함인데 죽음의 천사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 막강한 죽음의 천사가 이번 작전에 투입됐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불시의 상황에 미 공군 전력을 동원한 전투나 폭격뿐만 아니고 지상전을 염두에 뒀다. 그죠. 지상 어모용이니까, 네, 그렇죠. 직원용이니까. 예.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티크나이프 훈련에는 이제 AC-130J 외에도 일본 가드나 공군기지의 MC-130J 특수작전기, 그리고 오산기지와 군산기지의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등의 전력들도 다 동원이 됐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훈련에 참여했던 MC-130J. 네. 그거 뭐 좀 특이한 거 뭐 갖고 온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AC-130만 이번에 참가한 게 아니고 MC-130도 했는데 AC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 MC는 이제 주로 특수부대 침투용으로 많이 씁니다. 예. 똑같이 이제 C-130 송기를 개조한 거지만 이 MC-130에서 하이마스 로켓이 하역된 이제 그러한 사진을 이것도 역시 공개한. 딴 때 같으면 안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의도를 갖고 어떤 이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공개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예. 이 하이마스는 아시다시피 우크라이전에서 활약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스죠, 솔직히. 네, 우크라이전에 한때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제 그런 무기인데 이게 이제 한반도 우리 훈련 중에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번 훈련의 비중이 크다. 그리고 북한에도 강한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티크 나이프 훈련이 사실 그 북한 쪽에서 제일 뭐 경계하고 뭐 두려워하는 그런 훈련 뭐 탑티어입니까? 네, 사실 이번에 그보다 더 크게 반발한 훈련이 있었어요. 뭐냐? 쌍용 훈련이라고 예. 한미 연합 대규모 상륙 훈련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전에도 연합 상륙 훈련은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한국군의 경우 처음으로 사단급이 참가를 하는 곳에서 대규모로 실시가 됐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래서 뭐 역대 최대급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이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미연합 연습 자유방패가 13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고 했잖아요. 요게 끝난 다음에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이 진행될 때 그 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고요. 3월 20일부터 4월 초까지 실시가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여단급이었던 것이 지금은 4단급으로 키워졌고요. 한국 해군하고 해병대, 미 해병대 참여 병력 수만 12,000명. 와. 굉장히 큰 규모죠. 그 10,000명이 넘어요? 네. 그 동원되는 함정, 뭐 군용기 이런 전력도 대단해서 대형 수송함인 독도함, 미국의 와스프급 강습 항륙함 등 함정이 30여 척, 그리고 F-35 계열 전투기 및 AH-64 아파치, MEH-1 마린원 등 항공 전력이 70대, 예. 그리고 상륙 돌격 장갑차 50여 대 등이 투입이 돼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만약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이 터지게 되면 실제로 동원되는 한미 부대와 자산이 대거 동원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실제로 쌍용 훈련 뭐 그 규모로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상륙 훈련은 해안 침투, 그다음에 돌격, 상륙 이런 과정을 밟아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최근에 상륙 작전은 바뀌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해공, 이 입체적인 예. 특히 항공 자산을 활용한 이런 것들이 비중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 보면 우리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한포 한포로 사격부터 시작이잖아요. 예. 엄청나게 이 상륙 예상 지역, 예정 지역에 뭐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막 포탄을 퍼붓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초토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력이 이 수륙양용 상륙정이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타고 이 돌격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하늘이 포함돼서 이 초수평선 작전을 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함정 자체도 뭐 옛날에 비해서 첨단화 고도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헬기라든지 MV-22 오스프리라든지 이런 수직기 착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비교적 안전한 상황에서 상륙 작전을 펴는 이런 곳이고요. 돌격 장갑차는 이렇게 뭐 상륙 돌격 장갑차에서 연막탄을 살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상륙하는 이게 전시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까 이게? 네. 이건 또 뭐죠? 고속 공기부양정인데요. 네. 예. 호버크래프트. 예. M1 전차 같으면 이제 한 대, 장갑차 같은 몇 대를 차륜형 LAV 장갑차인데요. 이 해병대 주력 장갑차 중 하나죠. 그리고 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LCAC, LCAC라고 그러죠. 여기서 네. 이제 지금 상륙하는 모습. 그렇군요. 예. 그 쌍용 훈련 이 영상 뭐 북한도 보겠습니다만 새우 잠자는 사람 좀 많겠는데 그 두 다리 뻗고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쌍용 훈련은 방어가 아니고 좀 공격, 예. 공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쌍용 훈련에는 미 해군의 그 와스크급 4만 1000톤급 강습 상륙함 중에서도 가장 최신형인 마킨 아일랜드함이 투입이 됐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3월 초에 태국에서 열린 다국적 연합훈련이라고 코브라 골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를 마치고 바로 한반도로 온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두 번째 한국과 연합훈련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 마킨 아일랜드 하면 특히할 게 처음으로 스텔스 수직기 착륙기인 F-35B를 예. 싣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마지막 쌍용 훈련이 실시된 게 2018년인데 실제로 입항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달 3월 23일에는 언론 공개 행사까지 열었다고 합니다. 또 공개했습니까? 네. 뭐 쇼케이스 하러 왔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참 예. 이례적인 거예요. 이때 이제 그 마킨 아일랜드함이 언론에 공개 날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 이제 갑판 밑에 큰 경락구가 있는데, 여기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막 그 장갑차 LAV-25 수륙양용 장갑차,
라든지 합동 경량 전술 차량 JLTV가 있는데 이거는 뭐 해병대판 험비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갑판에는 F-35B 10대로 구성된 미 해병대 122 전투 비행 대대, MV-22 오스프리 수직이 착륙기의 경우는 또 10대, 그리고 해상 작전을 위한 MH-60S C6 헬기 2대 등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전력들을 입어 마킨 아일랜드함 이 함정이 그냥 뭐 싹 다 가져왔네요. 아까 이제 중항모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딱 보기에도 뭐 항모같이 생겼잖아요. 좀. 일단 크기가 그러니까 4만 톤 규모의 배수량도 그렇지만 길이가 257m고 폭이 32m입니다. 예. 평균 28노트 그러니까 시속 53km 정도의 속도로 항해할 수가 있고요. 상륙 해병 1,600명을 포함해서 승조원이 2,800명이나 됩니다. 명목상 이제 항공 전력으로 해병대 상륙 작전을 지원한다 뭐 이런 상륙함인데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 이런 것도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떠다니는 상륙작전 기지 뭐 중항모라고 해도 예.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이 함에 또 이제 진짜 숨겨져 있는 진가가 네. 또 있는데 해병대 상륙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건데요. 물자 및 장비 수송 능력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 대규모 인도주의적 재난 재구조에 쓸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쓰나미라든지 네. 지진이라든지 물자 지원도 할 수 있고 피난민도 수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특기 중에 하나가 병원도 잘 돼 있대요. 상당한 의무시설 예. 가진 병원도 있다는 거죠. 이번 쌍조훈련에서 대규모 상륙부대를 지원할 그 항공전력이 사실은 거기에 맞게 세팅된 것 그런 것도 좀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상륙 작전 맞춤형으로 한국을 찾은 마킨 아일랜드 이번 그 쌍용 훈련도 잘 소화해냈겠죠? 네, 물론이죠. 일단은 마킨 아일랜드함은 과거의 전통적인 상륙 작전이 아닌 현대 상륙 작전에 딱 부합되는 그런 함정인데요. 네. 예전에 저 상륙 작전은 은밀하게 쭉 가가지고 저기 허점을 탁 찌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뭐 레이더니 뭐니 이런 게 다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은밀하게 가서 아무도 모르게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 특히 뭐 상륙함처럼 덩치가 크면은 진작에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요럴 때 필요한 게 마킨 아일랜드 함에 탑재한 이제 F-35B하고 오스프리 이런 건데 일단 F-35로 공중을 제압을 하고 그다음에 적의 이제 해안선 소개 작전까지 다 한 다음에 이제 오스프리에 이제 병력을 태우고 가가지고 이제 사실 상륙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생존 가능성이나 뭐 효율, 위력을 또 극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킨 아일랜드 함의 전개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올해 상륙훈련에는 마킨 아일랜드함 외에도 샌 안토니오급 상륙함 2척도 함께 했는데요. 이 갑판에서도 CH-53 킹 스텔리온, 그 AH-1J 바이퍼 그리고 UH-1A 베놈 이런 다양한 항공 전력이 가득 있었습니다. 네. 이 마킨 아일랜드함을 선두로 한 상륙함 3척이 쌍용 훈련에서 공중 해상 돌격 발진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정말 역대급 규모로 한미 연합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전부터 실전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하는 게 뭐 당연하겠죠. 때문에 각국의 부대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딱 벌어지는 특별한 훈련의 실체 본방 야사에서 다뤄봤습니다. 보시죠. Welcome to the world inside your phone. 스마트폰과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모지. 텍스트보다 더욱 빠르고 쉽게 감정이나 행동, 상황 등을 표현할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즘엔 무궁무진한 이모지를 활용해 재미있게 문제를 내고 풀기도 하죠.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모지가 나타내는 영화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방 야사는 특별하게 이 이모지로 한번 표현해 볼까 합니다. 다음 이모지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훈련입니다. 머릿속에 물음표 수백만 개가 그려지실 텐데 해답은 본방 야사에서 풀어드릴게요. 전투에 임하는 군인은 육체적인 면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심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는데요. 때문에 군인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과 기술, 높은 집중력과 결단력, 팀워크와 리더십, 인내심, 평정심 등을 갖춰야 하죠. 이러한 능력은 오직 훈련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는데요. 역사상 최강 군대로 알려진 스파르타가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훈련 덕분이었죠. 스파르타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신체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라도 기준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면 갓 태어난 아이를 절벽으로 던져버렸죠. 선택받은 아이들은 8살이 되면 부모님과 떨어져 공동 생활을 하며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달리기부터 검술, 승마, 수영, 수렵 등 전장에서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 위주였죠. 세계 각군에서는 나라와 부대 특성에 맞는 훈련 방법을 고안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화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극한의 한계를 끌어내는 훈련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경악스러운 혹독한 훈련이 있기도 하죠. 러시아 최정예 특수부대 스페츠나츠에는 고통관리 트레이닝이라는 훈련이 있는데요. 배 위에 불붙은 블록을 올려놓고 망치로 내려치는가 하면 철조망을 거꾸로 뛰어넘으면서 동시에 도끼를 목표물에 정확히 던져 꽂는 훈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훈련이 있는데요.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약 10m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서로의 가슴에 총을 겨눈 뒤 그대로 발사하는 훈련입니다. 쏘는 사람이든 맞는 사람이든 공포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망사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방탄복을 입는다고 해도 실제 총에 맞으면 여러 군데 멍이 드는데 심하면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대체 이런 훈련을 왜 해야 하나 싶지만 실제로 총을 마주했을 때 공포심을 이겨내는 법과 총에 맞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주기 위한 의도라고 합니다. 특수부대 하면 미국을 빼놓을 수 없겠죠? 미국 최강 엘리트 특수부대 네이비실의 엄청난 실력 뒤엔 듣고도 보고도 믿기지 않는 극한의 훈련들이 있는데요. 서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해변가에 누워 8분을 버티는데요. 파도가 머리를 칠 때마다 큰 구호를 외쳐야 하죠. 병사들은 이 훈련을 통해 체력과 인내력을 기르게 된다고 합니다. 또 물속에서 팔과 다리가 단단히 묶인 채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도 진행하는데요. 포박된 상태로 물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 텐데 교관들은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공격하는 상황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은 익사의 위험에 빠졌어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는 법과 공포심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네요. 미국이 차가운 물로 극한의 고통을 받았다면 중국은 뜨거운 불의 고통을 견뎌야 하는데요. 마치 서커스를 보는 듯한 이 장면은 중국 군대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훈련 중 하나입니다. 실제 전장에서 폭격에 의한 화재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는데 군인들이 불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임무를 무사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죠. 대만 해병대 수중 파괴대는 보기만 해도 윽소리가 절로 나는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울퉁불퉁한 자갓길을 맨발로 그냥 걷는 것도 힘든데 맨몸으로 500m에 달하는 자갈밭 위를 뒷짐을 진 채 포복 전진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9주간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 길을 통과하면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골라니 여단에서는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70에서 80km 완전 무장 행군을 하고 시리아의 쿠르드족을 대표하는 YPG 부대원들은 뜨거운 불덩이를 아래에 두고 아슬아슬하게 철봉으로 이동하는 등의 군사훈련 과정을 밟는다고 합니다. 맨 처음 이모지로 퀴즈 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본방에서 집중해서 보셨다면 그 그림들의 공통점이 왜 훈련인지 이제는 이해 가실 거예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군인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내며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항상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그 쌍용훈련 이거면 북한이 뭐 진짜 화들짝 놀라고 뭐 액션을 되게 많이 했겠는데요? 참 보면 이제 잘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전에는 미 항모전단 왔다, 미 전략 폭격기 왔다 그러면 북한이 조용했어요. 네. 연합훈련 기간에는 미사일 도발 같은 걸 거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더 그냥 세게 막 대응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웬만큼 자기들 핵무기 갖고 있고 자신감이 피어나느냐 상황이 그런- 달라졌다. 예,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이 이제 특히 마켄 아일랜드 함이 입항하던 날에 맞춰서 순항 미사일을 이제 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성전 매체를 통해서 쌍용 훈련이 북침 선제 공격을 위한 연습이다. 예, 이런 주장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미 훈련은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방어 훈련이지 우리가 먼저 이 선빵을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적포함고 대한민국의 그 수백만의 예비군들이 아실 거예요. 북침 훈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최근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무슨 북침 선자 훈련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하는 거래요? 수십 년 동안? 한미연합연습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이른바 북한 주장에 따른 북침 훈련이라는 인식을 심어놓으면 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가해자가 되고 자기들은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은 정반대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기 핵미사일 도발도 어떠한 면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이제 그런 맥락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북한의 최근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그리고 경제도 뭐 대북 제재 등 통해서 더욱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전쟁이나 이런 거 도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관심 불만을 돌리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의 경우도 이제 그런 성격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국제적으로 봐도 우리 한미 연합훈련 이건 문제 뭐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이죠. 심지어는 올해는 이 자유해방패 한미연합 연습 마지막 날에 우리 한국, 미국하고 더불어서 영국까지 합세를 해서 네. 이 새나라 해병대가 연합 수색 훈련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공격 훈련이라면 우리가 북침을 하면 영국이 와서 같이 하겠습니까? 뭐하러 한미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미 뭐 그런 색깔이 네. 아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이 3개국이 참여하면 뭐 수색훈련 이거 뭐 복잡하겠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예, 첫날은 이제 한미영 3국 수색대원들이 그 의미 상륙 작전 지역에 해상과 공족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했고요. 그리고 침투한 다음에 은거지를 구축하고 목표를 정찰한 뒤에 정밀한 화력 유도로 타격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 2일차에는 이제 연합 기동 사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우리나라 지형의 맞춤형 연합 작전 수행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영국군이 보면 이 한미 연합 훈련에 꾸준하게 참가를 해요. 그래요? 영연방 국가 일원으로 참전하는데 배경이 뭐냐면 유엔군이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지원한 참전 16개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런 영연방 국가들도 이제 포함이 돼 있는데 이런 유엔군이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나면 다시 이제 지원을 하도록 지금 시스템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이번에는 코만도가 1개 대대급 특수부대니까 적습니다. 숫자는 40명밖에 안 되는데 약간 처음 참가했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야외기동 훈련인 자유방패 연습에는 호주, 프랑스, 필리핀도 이제 참관을 해서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하는데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그 한미 연합훈련은 뭐 꾸준히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이 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육해 공군 할 것 없이 한미 연합 훈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육군 쪽은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하고 미 2사단, 한미 연합사단 이하 스트라이커 여단이 함께 대규모 연합 제병 협동 사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미 M777 견인포가 공격 준비 사격으로 적진을 타격을 하면 수기사단 K1A2 전차가 적진 아래 적 방공 자산과 주요 시설을 초토화해서 진로를 확보를 하고 이어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이제 기동해서 적진 깊숙이 진입하는 순서로 전개가 됐고요. 이것도 언론에 다 공개가 됐습니다. 네. 현장을 찾은 폴 러케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직접
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만큼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이 자유의 방패 훈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한미 공군도 최신 전투기를 동원해서 공대공 실사격, 그다음에 공대지 폭격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중 체계 있잖아요. 킬체인 능력 확인에 이제 초점을 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 공중 무기 체계 시험 사격 영상을 또 과감하게 그냥 거의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공군 F-35 스텔스기에서 암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을 열고 발사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처음으로 공개가 됐고요. 그 외에 이제 F-35는 AIM-9X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 다음에 GBU-31 합동직 격탄 뭐 이런 것들도 투하하는 훈련을 했고 또 모습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F-15K는 최대 사거리가 278km인 AGM-84 슬레미알 공대지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역시 목표를 정확히 타격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공군의 이제 그 탱크 킬러로 불리는 A-10 있죠. 이것도 매버릭 미사일, 그다음에 GBU-31, 38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 등을 장착을 하고 훈련에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무장 훈련을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육군에서 포사격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예. 미사일 같은 경우는 한 해에 뭐 20억 이상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군의 이제 실전적인 전투 능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이 녹화 시점으로서 4월 초인데 앞으로 이 한미 훈련 계획은 또 어떻게 진행될까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기 네. 때문에 이미 이제 곧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오지 않습니까? 이때 6월에 연합합동 화격 경멸 훈련을 또 한 번 갖게 됩니다. 화력 경멸 훈련이요. 네, 그래서 대북 경고 메시지로 좀 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이 훈련은 한미 연합 전력과 육해공 합동 전력이 최신 무기 체계를 동원해서 적이 도발했을 때 이제 응징 경멸 능력을 시연하는 화력 시범인데요. 국방부는 이 훈련 규모도 좀 역대급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그 동맹의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선보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되면 국군의 날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날이죠. 네. 국군의 날 행사에도 이번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또 한 번 선보일 계획이고 과거에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한미군의 능력을 선보이겠다 이런 기획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군요. 국군의 날. 기자님은 아실지도 모르죠. 네.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더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되나 봅니다. 주한 미군까지 온다 그러니까.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도 저 얼마 전부터 계속 계룡대에서 했잖아요. 네. 이번에는 서울에 용산에서 가까이 합니까? 와서 뭐 용산까지는 어렵더라도 거기 대통령이 계시니까 그렇구나. 과거에 뭐 성남 비행장 이런 데서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전보다는 하여튼 서울에 훨씬 가까운 쪽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제 견고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미연합 훈련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힘에 의한 평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힘이 없는 경우에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건 현실인 것이고 특히 이제 북한이 계속 그 미사일과 핵을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그렇다고 뭐 핵실험을 하거나 한반도 땅에서 뭐 미사일을 맨날 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 동맹의 그 강고함과 그리고 이런 식의 좀 타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존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돈도 들고 사실은 뭐 장병 들고 고생도 하시지만 뭐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아무리 우수한 장비를 갖고 또 자질이 있는 사람이 자질이 있는 간부로 구성이 됐어도 훈련을 안 하면 동네 축구팀처럼 된다는 거죠. 멤버 자체가 아무리 우수해도 이제 그런 면에서 연합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연대급 이상을 못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면에서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 그다음에 11일간 연속으로 처음으로 해본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 연합훈련의 중요성, 특히 실전적인 훈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때만 하더라도 했다 치고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탕탕 소리 막 입으로 소리 내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향이 되고 실전적 훈련을 한다고 하니까 더욱더 전투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본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희는 본 게임 2의 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1일 연속 훈련 이거는 쇼킹한데 저희 때도 없었거든요. 그때 쉽게 쉬었거든요. 저희도 일요일은. 네. 근데 하여튼 저도 그래서 진짜 코박스에서는 그런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요. 네. 며칠씩 교대로 이렇게 퇴근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했는데 그래도 하여튼 뭐 과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군 입장에서는 피곤하겠지만.